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할 때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R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이 그래프를 나타낼 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또그 빅데이터 중에서는 R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뭐 베글리가 파이썬 이야기했었는데 파이썬으로 하는 시각화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수업 때 코스웍에 여러분들이 대학기 동안 듣는 동안 절반 정도는 R로 된 수업을 할 거고요. 절반 정도는 파이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는 파이썬이랑 R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되는데 아마 해보면은 대부분의 열의 아홉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지해요라고 쉽냐고 물어봤을 때는 R이 훨씬 더 쉽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묵혀보게 되면은 R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R 속에는 기본적으로 변수라는 게 있죠, 그죠? 변수라는 게 들어있는데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마술 같은 마법사 역할을 하는 게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펑션들을 또 모아놓은 게 뭐냐면은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펑션들의 집합체를.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펑션들이 다 깔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펑션이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하고 패키지 로드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대부분 뭐냐면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죠, 그죠?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진짜 데이터 양이 작아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대부분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확장자가 CSV인 파일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도액 문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실습 때 이 파일 불러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불러오는 거, 그리고 SPSS 파일, SPSS 들어보신 분 들어봤나요? SPSS 못 들어봤나요? 통계 그 분석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런 무료 프로그램 말고 유료로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SPSS, 그 다음에 배트랩,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는 SPSS. 요것들 다 뭐예요? 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죠? 유료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 파일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R에서는 이런 SPSS의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들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 불러오는 것들 보고 마지막에 기본 내장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패키지 설치 한번 보게 되면은, R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에서 배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안고 있는 함수 꾸러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안에는 함수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함수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패키지다 하고 하면은 대부분이 함수들이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RU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크랜이라는 그 저기 뭐야 아카이브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저장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설치할 때는 그냥 다운로드 직접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 받을 수도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를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인스톨 패키지 해갖고 그대로 깔아주면 되겠죠. 앞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인스톨 패키지에서 얘는 뭘 했냐 컴바인 함수라는 걸 써서 따로따로 그냥 인스톨 패키지하고 다운표하고 지지플라토 한번 실행하고 다시 또 인스톨 패키지하고 직후 이렇게 따로따로 실행을 해도 되고 이렇게 컴바인 함수를 써서 같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깔게 되면 R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깔면은 그걸로 끝나죠. 그죠? 보통 그 컴퓨터에서 끝나요. 오늘 여기서 깔았어. 집에 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려고 그래. 실행 안 돼. 다시 깔아줘야 돼요. 그거를 뭐냐면 PC를 그 컴퓨터 환경에마다 바꿔서 매번 새롭게 깔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한번 프로그램을 깔았다, 패키지를 깔았다 하면은 그 시간이 필요 없어요. 쓸 때마다 얘를 나 이거 쓸 거야 하고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패키지를 로드한다라고 해요. 패키지 로드.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인스톨 패키지하고 지지플라2하고 지쿡북을 깔아줬죠. 그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쓸 때 내가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거 함수 쓸 거야 라고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 지지플라2 라이브러리 지쿡북이라고 적는데 이거를 패키지 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아직은 해봤죠, 이거? 네. 잠깐만. 이거를 쓸 거는 그렇게 음? 그럼 이거 브라운은 이거 인글리시 말수도 그렇게 블락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엣지 같은 것들 좀 써보세요. 오늘은 요거 할 때 일단 설명을 잠깐 하면은 세 개 화면인데 요걸 네 개로 만들 거예요. 뭐냐면 여기 버튼이고 그랬는데 뭐냐면 똑같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콘솔 창 여기가 소스 창 여기가 콘솔 창 그다음에 여기가 환경 여기 네 이거는 탐색기 네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을 할 때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건 그쵸 인스톨 패키지 한번 해봐 점 패키지 엔터 위 하고 쌍떡 하고 지지 플랍 툴 건방하고 G 컨트롤 엔터 아니야 컨트롤 엔터 괜찮아요 써봤어요? 네. 오케이 그럼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네 누가 더 한국말 잘해요? 분발하세요 지금 화이팅 해야 되는데 이건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어학원에 한글 이거 바지라는 이거는 세컨드 레벨부터 시작했어요. 더 한 거예요? 미리? 아니, 세컨더리라면서 지금 이제 원래 2급에서 시작해서 3급 여기 2급 시작했어요. 전에 공부시 먼저 봤었어요? 공부를 좀 제가 네. 원래 K-pop 좋아해서 너무 한국어 그렇구나 괜찮아요 1년 열심히 하면 1년 하면은 엄청 실력이 늘 거니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약간 말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일단 말을 내가 슬로우 해야 된다는 책임이 아니라 내가 어떤 키워드를 설명을 했을 때 조금 어려운 키워드를 말을 나올까봐 자꾸 말할 때 좀 쉬운 단어 계속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느려지지. 근데 그래도 천천히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더 천천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울 게 뭐냐면은 이 GC플라2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 학기 동안 배울 거예요. 여기 안에 엄청난 함수들이 많은데 그 함수들에 대한 사용법을 배울 거고 이 G폭폭은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함수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러면 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냐? 왜 쓰는 거예요? 혹시 써봤어요? 바질라? ggplot2. 네. ggplot2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네, 그래프 만드는 한데 최고의 패키지예요. 써봤어요? 어제 찾아봤는데 이거 파이썬에서 네. 더블 어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건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들 보면 플롯하고 있는 거는 베이직. 밑에 있는 ggplot은 뭐냐면은 ggplot2 패키지 안에 있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compare.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ggplot2를 써야 되는지를 요거를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불러올 때 내장 데이터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들어올 때 데이터 아이리스하고 실제 아이리스가 어떤 애인지 보기 위해서 그냥 아이리스 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스트럭처 함수를 꼭 써서 얘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이리스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샘플 랭스하고 샘플 위드스에 대한 것들을 x, y 축으로 해서 플랫 산점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ggplot 패키지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ggplot은 뭐냐면 ggplot2에 있는 함수예요. 그 함수를 가지고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쓸 건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거예요. AX는 뭐냐면 X to Y 축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셀프 렌스, Y는 셀프 리드스로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은 뭘로 할 거냐? 컬러로 구분할 거야. 근데 컬러로 구분할 게 대상이 뭐냐? 아이리스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타입이 버지니아카, 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 그 다음에 또 한 개 뭐였더라? 하여튼 세 가지인데 그걸 색깔로, 컬러로 나타내겠다는 거고, 그럼 걔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지온 포인트 산정도로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얘가 훨씬 더 어드밴스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고 밑에 거는 뭐냐면 MTCAS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갖고 바플러스를 그릴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개수가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얘들을 개수 자체를 뭘로 해줘야 되나? 팩터형, 한국말로는 범주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범주형 데이터로. 그래서 그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뭐냐면 요건데, 잘못했대. 화살표가 반대야. 반대. MP카지에 있는 기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세 개는 몇 개인지, 네 개짜리 몇 개인지, 다섯 개는 몇 개인지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세 갖고 나온 데이터를 기어 언더바 카운트에다 넣어주고 바 차트를 그릴 건데 뭐냐면은 기어 언더바 카운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 베이직으로 그리는 거고 디폴트로 그리는 거. 지지플라2에서 여기 지원 바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 지지플라2에 있는 패키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얘는 뭐예요? 기어가 기어 이거 있죠 기어 자동차 기어가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5단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걸로 막대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엘보 일단 있으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기어가 3인 거 기어가 4인 거 기어가 5인 거 얘가 몇 개? 5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개 얘가 7개다. 그럼 어떻게 돼서 막대가 5개, 10개, 7개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 얘가 5개, 얘는 기어는 3, 3, 3, 3, 3, 3, 3, 5개 4는 4, 4, 4, 4, 4, 4, 1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범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범주로. 그래서 요
그 숫자 자체를 범주로 바꾼 게 뭐냐면 팩터 기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기어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3, 5, 5, 7, 7, 7, 5, 3, 3, 3, 5, 10. 아, 이거 10도 안 되겠구나. 5, 3, 3, 7, 7, 7.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림 못 그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카운트 함수를 여기 테이블 함수를 쓰거나 또는 팩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 기어는 3, 5, 7이 있는데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5는 하나, 둘, 셋, 넷. 7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이블을.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한번 지금 그려볼래요? 실습. 지금은 저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아까 데이터 받은 거 있죠? 아까 받은 거는 이따가 쓸 건데 그냥 미로 여기서는 한개안 가져왔네. 하나 빠졌네. SBS S5. 이따 따로 가져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인스톨 점 패키지 먼저 이거 좀 주- 음, 라이브러리 지지플라트 라이브러리 집북부 위에 아이리스는 다 한 거야? 아이리스 실습은? 먼저 아이 아이리스 그냥 위에다가 하고 여기다가 하고 이거 선언해 주세요. 라이브러리 지지플라트 하고 라이브러리 지지플라트 실행 직곡부 아,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핑을 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플랫으로 나온 그림하고 디지 플랫으로 나온 그림을 비교해서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핑은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좀 마실게. 음, 잘하고.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 됐고, 아이리스 데이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걸 했으면은, 이럴 떴어요? 자, 어디 있어? 라이브러리 선언했고, 러는 외부 되고 있어. 이상 없고, 데이터. 나왔고, 스트럭처. 쓸 때 보면은 스트럭처에서 셀프 랭스는 누메릭, 셀프 위드스 누메릭 쭉쭉 되는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팩트 범주형 된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랫을 하게 되면 그림 그려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치즈 플랫하고 아이리스 컴마하고 AES에서 랭스 와이 셀프 위드스 컴마 클럽 앞에 그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런 구분을 색깔로도 할 수 있고 그림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세련됐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플라토를 쓴다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실습을 한 거예요. 밑에 거 한 번 더. 있나요? 괜찮아요. 거기 있군요. 음, 볼까요? 설치.
이게 인스톨드가 아니고 이렇게 했죠? 그냥 이거 ED. 그렇게 지워도 돼요. 됐고, 그다음에 아이리스 도 나왔고, 스트럭처 보면은 뉴메릭 타워 되어 있고, 플랫 하면 그림 그려져 있죠, 그죠? 그다음에 CC 플러스 그림 그린 거 봤더니, 여기 에러 다 볼까? 아이리스 컴마 데코 세프점 렌스 세프점 위스 선생님 태도에서 CC 플러스 2 이것도 없다. 안 돼 있네, 그죠? ED 지울까요? 이거 안 되겠다. 색깔. 여기서 아까 실행 안 됐던 거기 그림 똑같은 그림이 다시 나올 거예요. 뭐가 잘못된 지지표가 없다고? 아, 여기 보면은 패킷이 네임은 ggplot2인데 여기 함수 이름은 ggplot. 실행 다시 위에 거 실행 컨트롤 엔터. 됐죠? 그래서 두 개 그림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이 ggplot2를 쓰게 되면 기본 함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율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ggplot2를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많은 데이터의 형태가 확장자가 CSV로 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을 한번 불러온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베를린 다운이 못 받아 그러는데 USB 뜯어서 달라고 해요. 데이터 못 받았죠, 제가. 예, 그거 나중에 복잡한 거 아니니까 한번 설명 듣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실습은 홈워크로 시킬게요, 그러면.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read.csv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거 아까 바질라는 C 드라이브에 해놨죠, 그죠? 만약에 난 D 드라이브에다 다운받아 놓겠다 그러면은 D 콜론하고 데이터 이름.점 CSV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 경로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불러오는 거고 항상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는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하고 실행하고 난 다음 밑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고 데이터라고 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데이터 파일.csv 파일은 어떻게 형태로 되어 있냐? 데이터 한번 엑셀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냥 0.345, 0.0211, 그다음에 0.6 뭐뭐뭐, 그다음에 0.5750, 그다음 322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헤더 네임이 없어. 헤더 네임 자체가 없어 지금. 그러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불러오면은 얘가 x.1, x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줄이 헤드네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네임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데이터 총 30개 데이터가 있는데, 30개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 줄이 이렇게 헤드네임으로 되면 어떻게 데이터 29개밖에 안 되겠죠. 그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대로 불러왔는지를 항상 여기다가 데이터하고 타이핑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 헤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안에다가 파라미터로 컴마하고 헤더는 어떻게 되어 있냐? 펄스야, 펄스야. 얘는 헤더가 없어라고 하면은 지금 알아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지가 V1, V2, V3 이렇게 만들어줘 헤더를. 헤더 이퀄 펄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원래는 얘는 그 헤더로 되어갖고 총 29개가 되는데 위에 헤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데이터는 정식적으로 30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헤더가 자동으로 뭘로 바뀌냐면은 헤더 equal false 하게 되면 V1, V2, V3로 해서 디폴트로 저렇게 값이 나와요. 근데 난 저 이름 너무 촌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예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임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실습에서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의 네임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 보면은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한다. 아, 나 그것도 싫다. 앞에다가 그 튤립이라고 적고 두 번째다가 로즈라고 적고 세 번째다가는 뭐 다른 꽃 이름을 적겠다. 하면 이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으면 돼. 단 쌍따옴표가 꼭 들어가줘야 돼. 사이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CSV 파일은 뭐냐면은 아유 다 넘어갔네. 지금 CSV 파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콤마로 구분 안 되어 있는 파일들도 있거든요. CSV는 저장할 때 공백 없이 또는 탭으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공백이 없는 그런 그 공백으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그 CSV 컴마하고 세퍼레이트를 그냥 쌍따옴표 에 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그 탭으로 그냥 띄워서 구분해놨다 그러면은 그냥 역슬래시 탭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제공했던 건 뭐냐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실행하면 그냥 다 붙어나와요. 왜? 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 테스트 하라고 그냥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볼 거 뭐냐면은, string as factor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string as factor. 그러니까 read.csv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앞에 뭐 헤더라고 하는 파라미터 설정도 있었지만은 string as facto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냥 얘는 뭐냐면 그냥 디폴트로 놔두면은 그냥 어떻게 나오냐? 얘 자체가 그냥 그대로 팩터형으로 바꿔서 나와요. 팩터형으로. 그리고 굳이 적어주면은 스트링 에지 팩터 하면은 캐릭터로 된 거죠. 캐릭터로 돼 있는 거를 얘가 임의로 그냥 이걸 안 적어주거나 이렇게 true라고 적어주면은 캐릭터 형태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팩터 형태로 바뀌어줘요. 바꿔주면. 근데 바꾸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false를 적게 되면은 여기는 뭐냐?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주는 숙제. 이렇게 데이터 해갖고 string as factor 하고 난 다음에 true 적고 난 다음에 str structure 데이터라고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왜 두 개를 확인해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서 string as factor하고 false를 적고 난 다음에 다시 structure 데이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요. 그러면 무슨 말인구나 좀 이해가 하기 편한 거니까. 자, 그러면 자동으로 보통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팩터형으로 자동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그래서 string as 팩터에다가 그냥 false를 적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아니고 그냥 없죠. 팩터로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거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 속의 특정 변수 이름을
데이터 달러 섹스 여기서 성별이죠, 그죠? 하고 나면 난 이거 바꿀 거야. 뭘로 보면은 이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금 캐릭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팩트 형태로 바꿔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그대로 그냥 캐릭터 돼 있는데 이 성별 섹스 부분만 어떻게 해서 팩트로 바뀐 부분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보면은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블록에서 XLSX 패키지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대부분의 파일은 여러분이 엑셀로 잘 안 불러와요. 왜냐하면 CSV 파일로 가져오는데 혹시 그 베글리 CSV 파일이랑 그 엑셀 파일이랑 두 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점.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전혀. 두 개 다 그 변환할 때는 엑셀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데 똑같은 파일인데 똑같이 세이브를 해. 하나는 확장자를 XLSX로 하고 하나는 CSV 파일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파일인데 확장자만 바꾸게 하는데 XLSX 파일은 예를 들어 10메가야. CSV 파일은 얼마가 될것 같아? 한 2메가밖에 안 돼. 저장할 때 용량을 확 줄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빅데이터를 쓸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원래도 많은데 저렇게 데이터가 양이 커버리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CSV 파일로 변환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 엑셀로 된 것도 우리가 끌어와서 분석할 때도 있으니까 엑셀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엑셀을 불러올 때 패키지는 뭐냐면은 XLSX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러올 때는 앞에는 read.csv요. 뒤에는 read.xlsx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첨부한 파일에는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음, 데이터 여기 저기 저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파일 1이에요. 1. 여기서 데이터 파일 1, 데이터 파일 1. 다른 앞에서 했던 시스템의 다른 파일이에요. 데이터 파일 1, 데이터 파일 1, 데이터 파일 1. 아닌가? 잠깐만. 한번 열어볼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그냥 맞아요. 그대로. 그대로. 1 아닌. 1 아니고 그대로. 여기 보면 1 있고 시트 인덱스 돼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 열게 되면은 그 시트 있죠. 여러 시트 들어있으면 그 시트 번호를 넣어줘도 되고 또는 시트에 명을 적어도 그 해당 시트만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자 SPSS 파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들 쓸 일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통계 관련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회사에 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R이나 파이썬을 안 쓸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통계청 알죠? 정부 기관이죠, 그죠? 이 통계청에 가면은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걸 쓰냐면 앞에 봤던 아까 세스, SPSS, 매틀랩, R, 파이썬 다 써요.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R을 쓰고 있지만 SPSS로 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면 내가 어쨌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불러왔고 다시 내 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일단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SPSS 파일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룰 필요는 없는데 불러와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불러오는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SPSS 파일을 불러올 때는 그 폴링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고 있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도 이 패키지만 알고 뒤에다가 리드 점하고 리드 덧도죠. 그죠? 덧도하고 SPSS 또는 앞에서 봤던 거 뭐였어요? XSX 그 다음에 덧도 CSV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단 파일명 제대로 적었어야죠. 그죠? 여기는 데이터 파일점
SAV라고 하는 게 SAV가 뭐냐면 SPSS의 확장자예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XL, XX를 확장자 쓰는 것처럼 확장자예요. 자, 마지막에 거 보게 되면은 안에 기본 내장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에는 어떤 내장 데이터가 있는지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내장 데이터의 리스트인데 이 내장 데이터의 역할은 뭐냐면은 내장 데이터를 다른 아까 그 아이리스 있었죠. 그거는 내장 데이터. 내장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토이 데이터. 토이 데이터라고 해요. 토이 데이터. 토이 데이터 그 용도는 뭐냐면은 초반에 그 분석을 하는 베이직 코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또는 분석하는 연구 리서처한테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기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효과를 불려오려면 데이터하고 실제 그 데이터에 아까 우리 뭐 했었어요? 데이터하고 아이리스 적었죠, 그죠? 엠피카 적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러오라고 하면은 열심히 타이핑만 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인지 어떤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헬프 함수를 쓰던가 아니면은 물음표하고 아이리스 또는 엠피카라고 적으면은 도큐멘테이션 나오죠, 그죠? 그 보고 읽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조건 뭐 스트럭처 함수를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를 볼 때 스트럭처 함수를 쓰라고 할까요? 스트럭처 함수를 왜 쓰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두 스트로크 바꿀 수 있어.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두 all kinds can be changed with the string. 무슨 말이지? 모두 이거 네. 스트로크 바꿀 수 있어요. 예, 스트럭처를 알아야지 우리가 체인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업을 들을 때도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항상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컨펌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속에 보면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이렇게 4개만 있다고 할 때 얘는 B, D, D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성별하면 됩니다. 성별 M, M, F, F 근데 얘를 그냥 A라고 해놨어요. 변수 배경을 그냥 네임을 A라고 했어요. B, B는 2, 4, 4, 2 C는 7, 14, 15, 16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우리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명이 네임이 데이터 스타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갖고 R에서 코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변수가 3개니까 서메이션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스트럭처 몰라. 스트럭처 안 봤어. 오지 확인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안 되죠. 왜? 얘는 캐릭터이 나오거나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고 얘는 뭐예요? 뉴메릭. 그죠? 뉴메릭끼리는 수치형 데이터까지는 사치된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가능하지만은 문자 같은 것들 범주형 데이터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스트럭처하고 뭐 IS 스트럭처하고 엔티카 이걸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떤 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A, B, C, D 이렇게 했더니 그냥 눈으로 봤더니 다 숫자야. A, B, C, D 때 서메이션은 안 돼.
왜 안 되지? 내가 코드가 미쳤나? 크레이지야? 내 컴퓨터가 이상해. 맛이 가서 두드러 패면 되려나?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스트럭처하고 얘를 데이터 스타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A는 뭐냐면은, A는 팩트라고 되어 있는 거야. 뭐냐면, 남자일 경우에, 맨일 경우에 0, 펌일 경우에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숫자로 보이지만 얘는 범주로 되어 있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이런 숫자들하고 더하기 빼기 안 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스트럭처를 꼭꼭 확인해 주라는 거. 이해했나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다운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배그리는 그 엣지, 그 브라우저 이름, 그 네임이 엣지예요. 네, 그래서 한번 다운 맞는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운이 안 돼서 나중에 아니면은 바질라가 좀 봐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마지막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한번 거기다가 데이터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토이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분이 궁금한 걸 하나 불러갖고 어떤 데이터인지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될까? 이건 좀 네. 안 돼요? 어떨 거기서는 안 되네요. 네. 이거 한번 봐줘. 이거 자바스크립트 제한 스크립트가 여기 안 열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부인이 안 될 거예요? 네. 팝업이 안 열려. 드래가 있어. 이게 받아야지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방금까지 쓰지 않았어요? 안 됐었어. 그럼 해는 별로. 나 찾아볼게. 뭐 어떻게 봤었지? 네. 감이 잘 가네. 여기 여기서 하게 되는데 우선은 어쨌든 집에 가서 공부하려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